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황금빛 노후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나아가며 혹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며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족, 특히 배우자나 자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나 오랜 시간 키워낸 자녀들은 인생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69세, 즉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꼭 혈연 관계나 오랜 친분 관계의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마음 한켠에 품었을 인생의 질문, 노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다뤄보려 합니다. 인생에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우리의 신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흔히 노년기에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나 자녀가 내가 바라는 만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하거나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오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이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특별히 69세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통해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 자기관리,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충분한 위로와 지원을 못 줄 수도 있는 가족관계, 그리고 그 틈새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신뢰 대상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존재는 단순히 노년기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곧 그 세 가지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황금빛 노후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인생 후반부를 지탱하는 새로운 신뢰의 축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60대 후반을 바라볼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 이 시기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손주들을 돌보며 차분히 보내는 날들, 혹은 오래도록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통해 후배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나이가 들며 몸의 활력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마주하는 공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주변인들과의 관계 맺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접어들면 가족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제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에서 점차 각자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운함과 거리감이 자연스레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안식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믿음과 의존의 대상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나 중년기에는 직장 동료나 사회적 지위, 직업적 성취를 기반으로 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새로운 지지, 기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럼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라는 의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어디에 의지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며 가장 친숙한 관계라고 하면 단연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나 한 몸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고, 한때는 그들과의 관계만이 유일한 삶의 진실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노년기를 목전에 두고서야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조차도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대상이 때로는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긴 세월을 함께한 파트너와는 깊이 있는 유대감과 추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이 자리 잡기도 하고, 예전처럼 배우자가 모든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불편이나 질병, 심리적 변화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두 사람 간의 상호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던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작은 불만과 섭섭함이 쌓여가며 서서히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으로 키워낸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겠지만, 그들이 부모를 마주하는 빈도나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예전과 같은 밀접한 동반자 관계로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책임져야 할 가족과 일이 있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모 입장에서 서운함과 고립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예전처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노년기에 직면하는 대표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상실감이나 배신감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삶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더 이상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제는 스스로를 지탱할 다른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가족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신뢰의 균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노년기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결코 가족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내가 일궈온 가치관과 노력을 토대로 삶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69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인간관계 대신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다른 신뢰 자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결국 우리가 노년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시대와 세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가족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신뢰와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새로운 인간관계나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내면적 자원, 그리고 스스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반입니다. 즉,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은 단순한 대인관계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생활 전반에 깊게 자리 잡은 요소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혹은 적막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근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주도권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정신적 자립, 신체적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세 축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더 이상 하루하루를 급작스러운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놓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은 우리 안에 내재된 잠재력이자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 건강 챙기자 또는 조금 더 아껴 쓰자는 식의 피상적인 권고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자립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해온 자기 이해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외부의 인정이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믿는 힘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더 이상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을 넘어 일상 속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 역시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는 비단 많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축을 확립한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 스스로 삶의 길을 잡는 선장이 되는 일과도 같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인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단순히 노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인생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 진정으로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신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변화, 사회적 위치의 이동, 가족 관계의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나 사회적 지위, 혹은 가족의 인정과 사랑이 내가 존재함을 증명해 주었다면 노년기에 이르면 이러한 외적 조건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면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자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정신적 자립이란 외부에서 나를 규정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적으로 확립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언행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 혹은 사회적 지위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나 배우자마저도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하거나 맞춰줄 수 없고, 때로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댈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한 외부의 인정은 한순간에 공허한 메아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 자립을 갖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믿음, 즉 나는 나의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정신적 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 그리고 삶의 목표나 신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형식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 자립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층 단단해집니다. 책이나 예술, 자연 속에서 사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을 유연하게 다듬는 과정은 곧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자 삶의 후반부를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 자립은 외적 조건이 흔들릴 때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 나침반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외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때 우리는 이 나침반을 통해 어디로 향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직접 규정하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같죠. 결국 정신적 자립을 갖춘 사람은 노년기에도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것인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 가장 기초적인 기반임에도 종종 젊었을 때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쉽게 넘겨버렸던 피로나 가벼운 통증이 이제는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조금만 걷고 나서도 시큰거리는 관절이나 가벼운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를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 건강을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한 수동적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기능과 상태를 주체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는 적극적 관리 전략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입니다. 운동, 식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노년에도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할 때 정신적 안정감과 자신감 역시 함께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가뿐하고 통증이 줄어들면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이 더해지고 더욱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신체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하는가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관절과 근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식단 조절은 과도한 체중 증가나 당뇨,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중요하고 신선한 채소, 단백질, 적절한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이 재충전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도 함께 높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또는 지금 와서 식습관을 바꿔봐야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라도 꾸준히 신체 관리를 시작한다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 등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이를 통해 몸 상태가 서서히 개선되고 안정감을 찾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신체적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노년기에도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입니다. 몸의 상태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자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불러오고 그 마음은 다시 몸을 돌보는 동력이 됩니다. 둘은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죠. 두 번째, 이것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에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흔히 마주하는 불안감 중 하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일자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돈을 벌지 않거나 예전처럼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갖추게 될 선택의 폭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충분한 저축과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능력입니다. 즉,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거나 지출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자금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이상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정한 연금이나 자산에 의존해 정해진 수준의 생활을 이어가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혹은 물가 상승 같은 변수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자립을 갖춘 사람이라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의 규모를 줄여 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무리한 사치 대신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경험이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는 식으로 자금 운용 방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 정신이나 아끼는 습관을 넘어 경제적 판단력이 곧 인생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은 다른 두 가지 요소인 정신적 자립과 신체적 건강 관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경제적 여유는 운동시설이나 건강식품, 여행 등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에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줍니다. 결국 경제적 자립은 노년기의 삶을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주체적으로 인생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신적 자립, 신체적 건강 관리,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축은 서로 맞물리며 노년기의 삶을 튼튼히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각각이 따로 떼어놓고 볼 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이라는 시간대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가꾸어 갈지, 또 이로써 얻을 수 있는 변화와 만족감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통해 실제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신적 자립을 이룬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쉽게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방향 속에서 신체적 건강 관리는 단지 건강하자는 소극적인 목표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감각이 깨어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활력은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에 투자를 하고, 때로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노년에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신적 자립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솔직해졌다면, 신체적 건강 관리를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악기나 레슨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아직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 자기 신뢰감은 더 높아지고, 이는 다시금 더 활기찬 신체 관리와 더욱 주체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각 요소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노년을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시기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몸을 돌보며 지출과 수입을 면밀히 관리하여
내 삶의 주체성을 다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는 얼굴로 미소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단지 노화를 늦추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기에서도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안정감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무리에 앞서 이 세 가지 축을 다시금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가치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오늘의 여정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69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정신적 자립, 신체적 건강 관리,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년기를 무언가를 잃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가꾸어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신적 자립을 통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관리는 날마다 내 몸을 움직이고 돌보며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경제적 자립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축을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욱 친밀해지고 몸과 마음, 경제적 안정성을 통해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잘한 실천의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는 여러분께 더 많은 선택의 자유와 더 넓은 인생의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황금빛 노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삶의 지혜와 인생의 힌트를 담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